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녀 시즌2.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절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우택 회계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무실무 교육 전문가 김우택 회계사입니다. 네. 자, 오늘 연말정산과 관련한 첫 시간인데요. 먼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들이 뭐해? 또 공연 보려고? 너무 비싼 취미 아니야? 어머, 그런 말 마세요. 공연 보고 세금도 챙기고 일석이조인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셨어요? 올해부터 세법이 다 바뀌었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공연 본 것도 다 도움이 된대요. 아, 맞다. 김 대리님 독서광이잖아요. 그것도 혜택이 있을걸요? 진짜? 올해부터 뭐가 바뀌는 게 많은 거야? 난 작년에 했던 거 보고 그냥 똑같이 준비했는데. 안 돼요. 우리같이 연봉 적은 직장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죠.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한테 혜택이나 많이 좀 줬으면 좋겠네. 난 20대가 아니라 소득세 감면도 못 받는데 이 대리는 좋겠다. 아, 잠깐만요. 김 대리님 올해 33인가요? 김 대리님도 아마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걸요? 네,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고 그렇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인데 사실 할 때마다 매번 헷갈리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툰에서 보셨지만 공연을 많이 본다거나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회계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매년 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네. 매년 공제되는 항목들도 바뀌는데요. 2018년 기속 연말정산에서 도서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 구입 또는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100만 원을 한도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액수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겁니까? 네, 총급여가 4천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연간 신용카드를 2천만 원 사용했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네. 2018년 7월부터 매월 50만 원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용 세율을 고려할 때 이번 연말정산에서 13만 5천 원의 추가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문화생활과 관련된 사용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문화생활과 관련해서요. 네.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도서에는 중고책을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책 종류가 모두 포함되고요. 네. 공연이라는 것은 연극, 뮤지컬처럼 무대에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서 구입 배송료나 티켓 발급 수수료가 있으면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 티켓을 구매하고 결제해야만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 공연에 사용한 금액을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연말정산 관련해서 새로 바뀐 부분 가운데 꼭 챙길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대상자는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분입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확대가 된다고요? 네,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는데요. 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 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네. 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요건이 기존 15에서 29세까지에서 15에서 34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이거 개인이 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근로자께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감면 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향후 5년간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90%,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 기간이요. 기존 3년에서 이제 5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했는데 2017년에 감면 대상 기간이 3년이 끝나버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5년으로 늘어난 데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 2013년 8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6년 8월까지 소득세를 감면받고 종료됐을 텐데요. 네. 이번 감면 대상 기간 연장으로 인해 5년이 되는 기간인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이 되기 전 기간인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소급해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되는군요. 그리고 보니까 감면 혜택 그 연령도 29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됐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도 추가 혜택이 가능한 겁니까? 네,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2016년 8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32세 청년이라면 이분은 개정 전 기준으로는 29세를 넘어서 감면을 못 받았는데요. 그렇죠. 네. 개정 법규를 적용하면 취업 당시 34세 미만이어서 5년이 종료되는 연도인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오늘의 절세 전략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2018년 기속 연말정산 중 새롭게 바뀐 내용 눈여겨볼 사항은요. 첫째,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즐긴다면 신용카드를 쓰고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시고요. 네. 둘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위한 지출한 의료비도 한도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연령에 맞춰 바뀐 기준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전해드린 내용으로 연말정산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김우택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